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론 마지막 시간으로 손해평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이론서 해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금원의 이론서 기준으로는 이 내용은 2과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과목, 2과목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학습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을 품목별로 편집을 한 책이 이론서 해설인데, 요즘 이제 시중에서 1과목, 2과목 각각 분권하고 강의도 따로 하다가 이걸 단권화 해가지고 책 하나에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1과목, 2과목을 각각 공부하는 것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총론은 손해평가의 개요, 손해평가 체계, 현지조사 내용, 그리고 손해평가 기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라고 하면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의 기능을 보면 첫째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즉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가입자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와 마찰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데이터를 축적해서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이제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의 계약자 보호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서 일정 금액 보험료를 내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이죠. 따라서 이게 공정하지 않게 되면 다수의 이제 선의의 보험 가입자한테 이제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선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이 건전합니다. 즉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 보험 가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보험 가입 여건이 이제 악화돼 가지고 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까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자, 손해평가의 주체하고 조사자를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의 주체는 일단 재보험 사업자가 됩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서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평가 업무는 손해사정법인, 현재 44개의 손해사정법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손해사정법인이나 한국손해평가사협회나 농업재해보험협회, 이제 비영리,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 두 군데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이제 사고 발생 통지를 하게 되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보험 사업자는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손해 발생 보고를 받은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이제 생육시기라든지 품목, 재해 종류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제 손해평가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평가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를 1인 이상, 적어도 1인 이상 포함을 해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현지 조사는 이제 품목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이론서 해설을 통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때 이제 손해평가 단위별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농지별로 하게 되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축별로 한 마리 한 마리씩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벌의 경우에는 이제 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벌통 단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보험가입 목적물이라고 하면 시설 1동,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 시설 1개 동을 기준으로 손해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시설편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기부담금은 시설 1동이 아니고 단지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1동, 2동 이렇게 동이 쭉 있으면 이 한 단지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면 손해평가는 피해가 발생한 이 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피해를 손해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만 자기부담금은 전체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전산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현지 조사 및 검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현지 조사, 검증 조사는 뒤에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론서 2과목에 보면 이제 손해평가 총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현지조사 절차가 이제 또 현지조사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은 현지조사를 손해평가반이 구성돼서 현지조사 나가서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절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사고 신고를 하고 하면 전산 등록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및 기본사항을 확인하게 되고, 현장에 나가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관련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미보상 비율도 같이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보상 비율은 쉽게 말해서 계약자의 과실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고 이제 서명 확인을 받으면 이제 현지 조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 종류를 한번, 조사 구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조사가 있습니다. 본조사라고 하면 손해평가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해평가반이 주체가 돼가지고 보험사고 발생 신고 목적물에 대해서 손해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조사가 있는데요. 재조사는 손해평가 결과를 이제 계약자한테 통지한 경우에 계약자가 이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건 나는 억셉트를 못하겠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손해평가를 하는 것을 재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조사 주체는 먼저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반을 배정해서 재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재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검증조사는 그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와 또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죠. 이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를 이제 검증조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손해평가 실시 목적물 중에서 임의의 목적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증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에서 1인 이상을 포함해가지고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1인 조사가 많고요. 1인 조사, 1인 단독 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평가사가 주로 이제 손해평가사 1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는 2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손해평가사 1인에다가 손해평가인 1인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3인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손해사정사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사정 보조인이 있는데 보조인이 나오게 되고요. 이 보조인이 규정상 손해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평가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손해평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분 중에 손해평가사가 있겠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자, 즉 내가 농사를 짓고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손해평가사다 그러면 그 농지는 내가 평가를 못한다.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내 보험 계약을 내가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이제 부적절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집한 보험 계약도 손해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그 보험 모집인이 자격이 따로 있죠, 물론. 그런데 내가 손해평가사도 하면서 모집도 할 수 있어서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한 그 계약자를 내가 가서 그 손해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 A, B 계약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자가 모두 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면 A가 B 농지의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B는 A 농지를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할 수가 있지요. 그 본인의 계약도 아니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 농지에 가서 계약자의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B 농지를 조사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B가 A 농지를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가 만약에 A 농지를 조사를 했다면 D-Day 했으면 D 플러스 31일이 돼야 A가 B 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검증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조사를 내가 했다 그러면 그 계약자에 대해서는 검증조사도 할 수 없고 재조사도 나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회 시험 문제에서 이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품목별 현지 조사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품목별로 자세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어떤 종류를 조사를 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그냥 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과전 종합 위험에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제 과수 4종이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과수 4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겹게 이제 들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 위험 과수 4종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적과 종료 이전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이때 뭐 유과 타박률이나 낙엽률, 나무 피해, 미보상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경우에는 이제 적과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적과라고 하면 그 속가주기를 얘기하죠.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적과라고 하는데, 이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상하는 방식도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적과 종료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후에는 이제 낙과 피해 조사나 착과 피해 조사 이 해당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사나무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위험 과수의 경우에 이제 착과수 조사, 포도복숭아 자두의 경우에는 착과수 조사를 하고요.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과수 4종하고 요 포도복숭아 자두, 유자는 아닙니다. 유자를 제외하고 포도복숭아 자두, 이제 포복자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과수 4종과 포복자는 착과수 조사를 계약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위험 과수의 경우에는 뭐 이제 수확량 조사, 기본적으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수 4종인 경우에는 개수를 가지고 이게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게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과수 가운데 복분자하고 오디 그 다음에 감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무게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그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각 품목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밭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 이제 무게를 재게 됩니다. 무게를 재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이가 15cm, 17cm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피해율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작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삼의 해가림 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6회 기출문제인데요. 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려고 할 경우에 손해평가반 배제 요건이 있었죠. 그 배제 요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차 조사 일정이 지금 9월 7일에 낙과 피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계약상을 보면 가입자가 그 가계약은 H고 나계약은 A가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모집은 E와 B가 각각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조사를 한 걸 보면 8월 13일에 가계약을 D와 F가 조사를 했고 나계약을 C, F, H가 조사를 했습니다. 8월 13일과 8월 18일에 각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자는 이제 A, B, C, D가 이제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손해평가반을 1, 2, 3, 4, 5반으로 구성할 경우에 어느 경우가 가능하고 어느 경우가 가능하지 않은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 배제 요건 아까 살펴본 걸 보면 그 본인의 계약은 일단 본인이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인 또는 본인이 모집한 것도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교차평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그 손해평가한 거는 검증조사 및 재조사를 한 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검증조사 및 재조사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고요. 일단 본인 거를 본인이 못하니까 가계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H는 일단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반은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을 본인이 가서 손해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2반은 일단 구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한 걸 볼까요? 모집한 걸 보면 E하고 B가 모집인이니까 가계약을 모집한 건 E니까 E는 손해평가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번도 일단 E가 들어갔으니까 손해평가반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평가가 있죠. 교차평가. 직접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가입자와 간 상호 손해평가는 안 되니까. 자, 보험가입자 H가 나계약을 언제 했나 볼까요? 자, 나계약을 H가 했죠. 자, 8월 18일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8일부터 30일이면 9월 18일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A는 자, 가계약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들어간 1번도 역시 손해평가반 구성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G는 지금 아무 해당 사항이 없죠. G는 지금 계약자, 모집인, 교차평가를 한 적도 없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D하고 F의 경우에 가농지를 갖다가 적가후 착화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같은 평가사가 나가서 다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D하고 F도 손해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배제 요건을 가지고서 응용한 문제로 그 6회 시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해보험론 1편을 살펴봤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각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